안녕하세요. 사회2 중학교 3학년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2단원의 더불어 사는 세계의 지리적 문제 중단원에서 세 번째, 영역을 둘러싼 분쟁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영토, 땅을 둘러싼 분쟁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내용은 영토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바다, 즉 영해를 둘러싸고 여러 국가들이 분쟁을 벌입니다. 실제 분쟁 지역의 위치를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이유로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그리고 그런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해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 근본 원인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근데 왜 그 바다를 확보하려고 싸우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이 교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의 중요한 위치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확보하려고 서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바다 밑에도 엄청난 자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그러한 해양 자원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석유, 국가적으로 양보가 절대 없죠. 우리 배웠는데 그 국가가 운영되는 국제사회의 네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적용이 돼서, 이런 자원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나라만 그 자원을 캐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그래서 이걸 확보하려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가 경계가 약간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바다를 어떻게 나눌까라는 문제가 겹쳐져서 이 세 가지가 사실 동시에 다 겹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실제 분쟁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지도를 보면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지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역에서 실제 위치를 확인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쟁 지역은 쿠릴 열도입니다. 쿠릴 열도는 여기 러시아에서 일본 사이에 있는 점점점으로 이어진 요 지역의 섬들 중에 일본과 가까운 요쪽 섬을 말합니다. 사실은 요게 요렇게 여기 요 위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좀 지도가 잘못됐네요. 여기는 쿠릴 열도. 일본 입장에서는 쿠릴 열도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4개의 섬, 이게 일본 입장에서 북쪽이기 때문에 북방사도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분쟁 지역 바다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섬들이 바다에서 일렬로 이렇게 있는 거, 요것은 열도라고 부르고요. 섬들의 종류. 그 다음에 섬들이 이렇게 물이 지어서 있는 거, 요것은 군도라고 부릅니다. 요 개념을 좀 봐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일렬로 있으니까 열도겠죠. 여기 이름이 쿠릴 열도인 겁니다. 쿠릴 열도는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반환해라 요구하고 있는 곳이에요.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자면 이 지역은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창 잘 나갈 때 러일 전쟁 때 여기를 뺏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련, 즉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는데 현재는 그래서 러시아가 지배 중인데 일본이 여기가 중요한 걸 알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러시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것은 블라디보스토크 들어보셨죠? 그 러시아의 극동 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해군의 아주 중요한 기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이쪽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여기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여기를 가져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중요한 해상 진출로, 즉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절대로 넘겨줄 리가 없겠죠. 자, 아무튼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또 자원이 되게 풍부합니다. 여기가 되게 찬물이 많아가지고 어족 자원이 풍부한데, 풍부한 어족 자원뿐만 아니라 그 바다 밑에 아주 풍부한 광물 자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등이 발생을 하네요. 두 번째 지역은 여기 일본에서 중국 사이에 이렇게 쭉쭉쭉 이어진 데 있죠. 여기가 오키나와라는 곳인데 오키나와 제도예요. 이렇게 점들이. 근데 오키나와 제도 쭉 내려가면 여기에 섬이 하나 또 있는데 바로 여기가 갈등 지역 두 번째, 센카쿠 열도라는 곳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말로는 자오이다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왜 갈등이 발생할까? 센카쿠 열도, 중국명 자오이다오. 최근에 두 국가 간에 여기서 무력 충돌 직전까지 아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 내놔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일본이 실제로 지배 중인 곳입니다.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여긴 옛날에 중국의 이전 왕조인 청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일본이 또 잘 나갈 때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를 압도적으로 눌렀죠. 그 다음에 여기를 뺏어간 겁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일본이 치료 지배 중입니다. 야, 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군사적으로도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큰 일이 생기면 진짜 전쟁이라는 건 한순간에 나니까 이 바다로 크게 나와서 해군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바다 바로 앞에 일본 섬이 막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키나와도 일본 섬이고 중국은 밖으로 나올 데가 없습니다. 타이완도 중국과 지금 사이가 안 좋죠. 미국이랑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해상 진출로로서 이 센카쿠 열도 자오이다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중국이 탐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한 해상 진출로다. 즉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을 둘러싸고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이쪽에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다 미국과 친하거나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덩치는 커졌는데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기 앞바다를 막고 있는 형국인 거죠. 지도를 보면. 그래서 중국은 요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인 곳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런 군사적으로 중요한 점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서 엄청난 자원이죠.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에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두 국가가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등 지역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갈등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중국이 워낙 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바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중국 동쪽은 동중국해, 그래서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에 있다고 표현하고요. 중국 남쪽의 이 바다는 남중국해라고 부릅니다. 뭐 각각의 국가에선 자기네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겠지만 그냥 세계적인 지도에선 그런 식으로 편하게 부르는데 이 남중국해에 여기 보면 섬들이 쪽쪽쪽 모여있죠. 여기가 바로 난사군도라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은 지역이 이름이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난사군도는 여기 적어볼게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 국가가 여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둘러싼 국가들이 다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브루나이입니다. 조그만 나라 있죠? 요 국가들이 다 여기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여기네가 자기네 바다 요만큼까지 경계선도 지어놓고. 여기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여기가 바로 동양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과 서양의 유럽이나 다른 지역을 잇는 뱃길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즉 동서양을 잇는 해상 무역로이기 때문에 교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자면 이쪽에 우리나라와 일본, 그 다음에 이쪽에 베트남과 이쪽을 지나서 서양으로 가는 이쪽 길, 요게 엄청난 해상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 무역로에 여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지나가겠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난사군도도 센카쿠 열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모든 곳에서 자원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 지역이 영토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도랑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치 확인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다른 것도 잘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쟁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분쟁 지역은 이 지도랑 관련은 없는 곳인데요. 저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포클랜드 제도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르헨티나라는 국가의 바로 앞바다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정리된 게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죠.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영국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영국은 대영제국 시기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이제 섬뿐만 아니라 다 식민 지배를 했는데 여기도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여기를 자기네 거였다 원래 이렇게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간단하게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싸우고 있는 곳, 영어 이름이잖아요. 포클랜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 카스피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국가들의 이름이 이렇게 앞글자가 써있죠. 이 5개 국가들이 이 바다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카스피해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둘러싼 국가들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많죠. 그 이유 뭘까요? 바로 자원입니다. 여기에 석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애매한 게 여기가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특히 또 이유가 뭐냐면
이 무릉동이 엄청 큰 호수 같은 바다 같은 지역을 바다로 볼 건지 또는 호수로 볼 건지에 따라서 국제법상 이 호수를 가져갈 수 있는 또는 바다를 가져갈 수 있는 나라마다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유리하게 어떤 나라는 바다로 보자, 어떤 나라는 호수로 보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싸우는 이유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지역이 대부분 자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요게 바다냐 호수냐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국가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찬성 반대가 이렇게 갈려서 싸우는 지역입니다. 여섯 번째는 간단합니다. 북극해인데요. 북극해는 최근에 녹고 있죠. 그러면서 그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가 여기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해가 중요한 이유는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그 지역을 배가 지나다닙니다. 그 북극 항로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또 밑에 엄청난 양의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번, 5번, 6번은 간단하게 어떤 나라들인지 왜 싸우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 2, 3번은 이 지도에서 왜 싸우는구나, 이 분쟁 지역, 특히 영해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싸우게 되는지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